저희들이 그동안에 주로 이제 경계에 대처하는 일상생존법을 중심으로 해서 경계에 대처하는 공부를 했고, 이제 경계 속에서 우리가 마음이 어리석고 요란하게 글러지면 그 자성을 잃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공부를 해야 우리가 매일같이 자선을 하는 연부를 한다는 이렇게 수양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자성 속에서 경계성에 대체하는 말하면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러지 않는 자성의 정액의 공부를 해야 우리가 이제 참다운 본성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목적하는 바는 참 우리가 이 새삼의 운동, 새삼운동이라 있죠. 새삼운동. 그런데 이게 운동을 전 세계적인 정신운동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새삼에게 참여한 분들이 그 진리의 핵을 소유해서 참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우리 마음이 진리에 이렇게 참 합이라는 공부를 해서 참된 자신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전마음공부 대학에서는 좀 더 이론상 진리의 마음 공부를 더 깊이 있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보이게 나한테 해줘야지. 이 가까이. 이따가 저기는 안 봐도 될 거니까. 이론상의 마음 공부라는 것이 우리 정전에 보면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이론상과 같이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려는 것이며, 또는 이론상과 같이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양성하자는 것이며, 또는 이론상과 같이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자는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견성이요 양성이요 설정 공부인가 하는 것을 한번 이제 실제적인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거를 이제 뭐라면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하고 그 진리를 채받아서 인격을 양성하나니, 자기 인격이 이론상 같은 인격을 양성한다 이 소리겠죠. 이론의 원리를 깨닫는 것을 견성이라 하고, 원리를 깨닫는 걸 견성이라 하고, 이론의 체성을 지키는 것을 양성이라 하고, 이론과 같이 원만한 실행을 하는 것을 설정이라 한다. 요게 이제 표준이 되겠어요. 표준이 되겠는데, 그래서 그거 보면 이론의 원리를 깨닫는다. 그래서 우리 모든 공부에서는 그 원리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원리를 깨달아서 이론의 그 다음에 그 체성, 본래 이론의 그 체성을 이론상과 같은 그 체성을 지킨다 이 소리예요. 그 양성한다. 그 다음에 이론과 같은 원만한 실행을 하는 것을 설정인 바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 공부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진행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이번 시간에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대종경에서는 일원의 진리, 공원정의 마음 공부라고 이렇게 표시했어요. 공원정의 마음 공부, 일원의 진리. 이 자리를 공원정의 마음 공부를 할 줄 알아야 우리 마음이 참으로 진리의 체성에 부합이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목적하는 바는 새삼운동을 어떻게 이 세계적 정신운동을 만들려 하면은 자기 자신이 진리의 완전하게 진리의 그 핵을 얻고 진리의 눈을 떠서 그거를 이론상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 공부를 한번 깊이 해보는데, 이거를 이제 보통 성리라고도 해요. 성리. 이론의 진리, 공원정의 바탕한 마음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대종경 교의품 7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론의 진리를 요약하며 말하자면 곧 공과 원과 정이니, 그렇죠? 이 공과 원과 정이라 이렇게 이론상의 진리는 공원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처님은 공이라고 했어요. 금강경이 전부 공떨이거든요. 공떨이. 그 빈자리. 그래서 우리가 이 경계를 대해도 색성향 미촉법에 집착하지 않고, 색성향 미촉법에 그 속에 들어가더라도 거기 물들지 않고 이런 공부를 했는데, 이거를 공원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종사님은. 그래서 양성에 있어서는 유무초월한 자리를 관하는 것이 공이요, 마음에 거래가 없는 것이 원이요,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는 것이 정이다. 이렇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게. 이거를 우리가 활용할 줄을 알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하나씩 좀 공부를 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 이론의 진리, 공원정을 확실히 알아서 공부하는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이라는 건 뭐냐? 텅 비고 고요한 마음. 우리 마음이 아무런, 이렇게 말하면 이 탐진치도 없고, 그렇죠? 여러 가지 오욕심도 없고, 모든 것이 없어요. 없다는 것도 없고, 그리고 없고 없는 것이 없는 게 공이라고 이렇게. 텅 빈데 고요하다 이 소리예요. 응? 고요하다. 텅 비고 고요한 마음을 공이라고 하는데, 원이라는 것은 밝고 뚜렷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좀 달라요. 밝고 뚜렷하다. 어떤 것이 분명하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중에 그 마음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밝고 뚜렷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하늘에 뭐가 있어요? 가을 하늘에 그냥 아무 구름이 없단 말이죠. 구름이 없으면 어떻게 돼? 텅 비었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에 보름달이 딱 뜨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하잖아요. 확실하잖아요. 밝고 뚜렷하잖아요. 그냥 허공이 있는 게 아니라 밝고 뚜렷하다. 이거를 뭐라 하냐면 공정영지라고 합니다. 공정영지. 우리 마음이 공정영지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영지가 분명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는 거하고 우리 마음이 일심이 돼서 아무것도 없는 건 다르잖아요. 일심은 뭔가 확실하게 뚜렷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분별을 일으키면 딱 바르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 원이라는 밝고 뚜렷한 마음이에요. 원불교 원이라는 것은. 근데 이것이 작용을 하면 바르게 작용한단 말이에요. 바르게 작용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밝고 뚜렷한데 바르게 작용한다 이거예요. 이 천지가 이 공원정으로 되어 있어요. 천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허공이에요. 허공인데 그냥 모르는 것 같은데 전부를 알고서 작용을 하면 그냥 바르고 딱 정확하게 작용한다. 이 우주 이론상의 진리는 텅 비고 고요하면서 밝고 뚜렷하고 부드럽고, 그러니까 바르게 작용한다. 근데 정이란 건 부드럽고 바르다 이렇게 이게 각다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다 이거죠. 그러면 이걸 한번 보자 이거예요. 양성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관유무 초월이라 그래. 유무를 초월한 자리를 관하는 것이 공이요,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닌 것을 초월한 자리를 관한다. 우리 마음이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으면 무잖아요. 아무 생각. 그리고 뭐가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그 자리를 딱 비치고 있다.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자리를 딱 비치고 있다. 그 마음에다 그 자리에다 마음자리를 딱 두고 있다. 주 일념 미생진처. 이것이 이제 양성의 1번이에요. 1번이랑 항상 아무 일이 없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분별 없는 자리에 딱 멈추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멈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문제란 말이에요. 마음에 거래가 없는 것이 원이요 그랬거든요. 마음에 거래가 없다 이거예요. 거래가 없다는 건 뭐냐면 아무 생각이 없는데 경계를 만나면 경계 동하는 건 거래가 되는 거예요. 경계하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계를 만나면 마음이 아무 생각이 없는데 딱 경계를 부딪히면 그 마음이 작용을 해요. 그럼 그게 거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경계를 만나도 이렇게 거래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럼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목적이면 경계를 만나도 안 동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책임으로 주한 거에 대해서는 동하는 거예요. 책임으로 주한 거는 충실하게 이행을 하는 거예요. 자기 책임은 이행을 하는데 그거 아닌 거는 동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게 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거래가 없는데 자기 맡은 바에는 정확하게 하지만은 다른 거에는 거래가 통하지 않는다. 이거를 무관사부동이라고 그래요. 무관사부동. 이게 우리가 사람이 공부가 무관사를 부동하면 뭐라고 해요? 항마를 했다 그래요. 항마. 자기가 관계도 없는 거에는 동해 뿌려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무관사에 동해 뿌린단 말이죠. 우리가 쓸데없이 공상 떠는 거는 그게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무관사잖아요. 좌선할 때 이 생각 저 생각 나요. 자기가 관계가 있어요. 나는 지금 좌선하는 게 내 목적이요. 근데 딴 생각은 참 무관사예요.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관사에 부동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무관사에 잘 동하는 사람이 누구 있을까요? 길 가다 말고 저 사람 보고 막 화를 막 내고 그래. 우리 동원이도 가끔 그러죠. 왜 저러냐고 막 화를 내. 길 가는데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관사에 동하는 것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 관계된 건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무절했고, 관사일 수도 있고, 무관사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구분이 돼요? 지나가는 사람이 뭐를 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왜 관계가 있냐 몰라. 한참 우리 국민이니까. 그 시비를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그거 안 그랬는데. 그렇지. 그래, 반사야. 그러면, 반사에도 이 마음이 통할 것까지는 없지. 통할 것까지 없고, 그냥 알기만 하면 되죠. 알기만 하면 되는데, 책임의 원만하게 하는 게, 이게 무관사부동이, 이게 신무거래예요. 그러면,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그런 말이에요.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않으면, 이 일을 할 때는 이 일에 일심하고, 저 일을 할 때는 저 일에 일심하고, 이 일에 끌리지 않고 하면은, 이 일을 할 때 저 일은 뭐예요? 무관사예요. 나와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하면서 마음이 거래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경계에 동하는 건 전부 무관사예요. 통할 필요가 없거든요. 내 맡은 일이 지금 열심히 이것만 하고 있고 하면 되는데 그걸 내비두고 다른 경계 동하는 건 무관사라 이거예요. 이게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이런 예를 들었어요. 한 번은 양도신 이게 종사님이 열반하셨는데 훈타원 종사님인데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마라. 이게 무관사 이게 신무 거래거든요. 그렇다면 그 일에 편안하고 온전해야 한다 하면 저는 바느질을 하다 약을 따렸는데 바느질에 집중을 하니까 저 일에 끌리면 안 되니까 약을 태워 먹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약 태우는 그거를 살피려면 바느질이 제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이거 어떡하냐 이거예요. 이런 예를 말씀해 주셨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이게 신무 거래하는 것이냐.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말하면 바느질 하는 거하고 뭐예요? 또 약 따리는 게 다 내 책임이다. 그럼 두 가지를 전부 일심을 해서 다 바느질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마음이 바느질 할 때도 열심히 하다 그것도 살피다가 이렇게 두 가지 살피는 것이 이것이 그거 위에 동하면 안 된다 이게 두 가지는 다 해야 된다. 요것이 무관사 부동이고 신무거래라 이거. 신무거래라고 해서 한 가지 하다가 다른 거는 그냥 전혀 잊어먹고 있으면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거를 뭐라고 하냐 하면 복합일심이라고 하는 복합일심.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면서 두 가지를 다 하면서도 그 일심이 성공하는데 다른 건 안 동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딴 거 안 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 세 가지, 5가지, 10가지 있으면 어떡하면 10가지를 다 해야 돼요. 하면서 그거 이외에는 딴 건 안 동하고 그거는 딱 다 맞. 복합일심이란 거는 10가지를 하고 그러면 어느 회사 사장님 같으면 일이 10가지만 되겠어요? 삼성 회장님은 10가지, 100가지, 수천 가지 해야 될까? 대통령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을 공부하는데, 일하는 데 있어서 복합일심이 돼야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지도자는 복합일심이에요. 아니, 직원이라는 건 한 가지만 하면 되잖아요. 한 가지, 자기 맡은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위로 올라갈수록 복합일심 전체를 살피고 그거를 하는데 다 해야 되고, 어디 한 군데 끌려갖고 딴 거 못하면 안 된다. 복합일심이 이게 밝고 뚜렷한 마음이에요. 전체를 살피든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전체를 살펴서 잘하는 게 복합일심이라 이게. 복합일심.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을 그래 원불교는 원을 중요시해 공인데 이 공해야 원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비어야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비어야 전체가 보이고 전체를 할 수 있는. 근데 비긴다고 해서 전체 비연 중에서 우리가 전체를 봐서 이걸 다 살피는 신무거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도 않고 외경에 흐르지도 않고. 근데 우리는 자기 책임 이외 거에 더 동해 뿌리는 거예요. 그건 제일 문제죠. 책임 이외 거를 동해 뿌리니까 이건 철저하게 대처를 해서 안동하게 조심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 주어진 거는 이게 전체를 살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냥 법회 좀 나오라 그러면, 나 일이 바쁘다. 이렇게 왜냐면, 일이 바빠도 못 나와, 너무 쓰느라고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무 많이 썼냐? 봤더니, 너무 이거 별로 많이 쓴 것도 아니에요. 너무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봤더니요, 우리 이제 학교에서 한번 교수를 뽑았어요. 뽑았더니, 뭐, 동경대인가 어디서 이제 박사, 그쪽에 미국, 일본 때였어. 그러다가 이제, 고대는 안 되고 경희대로 이제 취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고대로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다른 대학교를 간 사람 받아주기가 좀 어렵거든요. 응? 어렵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안 되니까, 이게 내가 승부를 논문으로 보지 않아. 이렇게 본 거예요. 논문 개수를 높여갖고 한번, 딴 사람하고 차등화. 이게 되게 한 3년이면, 한 년, 1년에 한 3편씩, 3년이면 5년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15개, 20개 이렇게 쓰면 많이 쓴 거예요. 3년에 15개 엄청 쓴 거고, 3년 3편씩 10편만 쓰면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논문 질의가. 그랬더니 3년에 20몇 편을 쓴 거예요, 잠깐. 1년에 거의 10편씩을 떴어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떴냐 했더니 내가 고대 들으려고 일을 팍팍 가서 입을 이 악물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뽑아주려 했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딴 사람 2배, 3배가 나니까 이걸 떨어뜨릴 수가 없어. 그래요. 그것도 교수가 된 거야. 그래 또 이제 이게 흠이 없으니까 다른 걸 흠을 자꾸 잡은 거예요. 너 그때 학교 때 좀 인사를 잘 안 하라 이렇게 인사를 한 거야. 절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들어오면 나는 제일 밑에 사람, 나이도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받들고 그냥 하겠다. 그러니까 한 1, 2년만 그러겠지. 그랬더니, 아니라냐고, 평생 그러고 다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제 슬슬 이제 다른 걸로 이렇게 험을 잡으려니까 앉아서. 그래갖고 교대 교수가 됐대요. 우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거와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걸 다 이행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중에 뭐냐. 우리들은 자기 직업이 하나가 있어. 직업이 있어요. 그렇죠? 태훈이는 뭘 한다? 코웨이 정수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주직업이 직업이 있는데 거기다 하나를 더 해야 한다 이거예요. 더해. 뭘 하냐? 이게 원불교 다니면서 마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한 가지 있어요. 그걸 하면 이제 주직업에다 마음 공부하는 게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가정을 좀 잘 다스려야 돼. 원불교 다니면서 가정을 못 다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에 이제 화목하고 평화하고 자녀 교육도 잘하고 잘해야 돼요. 그것만 하면 되냐? 또 뭐를 해야 돼요? 또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원불교 사업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와서, 이렇게, 형제는 이제 책, 이렇게 교정이라도.
교정도 하고 편집도 하고 이런 걸 했잖아.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하면 이게 다섯 가지 좀 되잖아요. 자기 너무 써야죠. 그 다음에 가정도 해야죠. 뭣도 해야죠. 그 다음에 이것도 해야죠. 이게 많으면 그거를 전체를 다 내 걸로 알았다 그냥 뚜렷해 그냥 한 덩어리를 해갖고 그냥 다 이렇게 실행할 수 있을 때 이게 복합이심이라 이거예요. 그게 원이에요. 그게 원이에요. 그게 원이라. 이게 원인데 그때 그다음 뭐냐 중요한 건 그렇게 했는데 그게 한쪽으로 치우쳐. 한쪽은 한 가지만 잘하고 다른 건 좀 등한시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쓰라고요? 어떻게 쓰라고요?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는 한쪽으로 기울어지질 않아요. 전체를 보면 전체를 다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고 이 어디에 사사에 흐르지도 않고 선악염정 동정 간에 치우치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바를 정자예요. 사람 마음이 대부분 한 군데 치우치게 돼 있어요. 가정에 치우치든지 어디 자기 직업에 치우치든지 어디 치우치지 않는 바른 마음이 길들이는 인간은 이 원보다 더 어려운 이 고원정을 이게 싹 합치라게 관유무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텅 빈 마음에다가 밝고 뚜렷해서 어디 경계를 따라서 끌리지도 않는데 여러 가지 일이 주어졌을 때는 그 어느 한 군데 치우치지 않고 전체를 봐갖고 다 하는데 한 군데 치우치지 않고 바른 마음이다. 공원정이 딱 들어가야 이게 일원장치예요. 옛날에는 그냥 공은 잘했대. 스님들이 공은 잘해. 마음은 비우고 그냥 딱 욕심도 초월했는데 원이 잘하는데 원이라는 거는 뚜렷해서 밝고 그냥 전체로 이게 정이 안 돼요. 일을 갖다 세상에 나오면 바르게 처리하는 정이 없는 거예요. 유교는 정을 잘해요. 유교는 정을 잘해요. 근데 불교는 뭐를 잘해요? 원을 잘해요. 근데 공은 도교가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합쳐져서 공원정의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서 마음이 치우치지 않는다. 기울어지지 않는다. 어느 한 곳에 기울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내 마음 기울어졌냐 아니냐 이거를 항상 살펴서 우리는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가 하는 걸 살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혜은이는 어디로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 남성재는 분명히 어디로 기울어져? 애기 키우는 데로 기울어져. 교당 일도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태삼에도 안 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이제 1차적으로 애기 키우는 데 기울어졌다. 그 다음은 교당 일 좀 하다가 그 틈나면 그냥 태삼에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참 이런 데도가 이 세상이 확산되겠냐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는데 딴 사람은 오죽하겠냐. 그러면 이 온 세월에 이 세상운동이 이런 데도가 세상에 확산되겠냐.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각성을 해야겠구나. 하고 막 이 능력을 해서 그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너무 바쁜 거죠. 그냥 탐나도 이쁘면 가서 막 이렇게 막 와서 법회도 들어오고 이것도 들어오고 가면 엄청 바쁘잖아요. 근데 이게 한참 하다 보면 이게 정신이 탁 뚜렷해져 갖고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린단 말이죠. 이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세상이 다 좋아하고 학교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고 교구장님 더 좋아하고 이렇게 돼요. 지금 교구장님까지는 좋아한 건데 확실히 들었어요. 교구장님 보면 남성들 아주 칭찬을 많이 해요. 근데 세상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우리 은원이한테 물어보면 그러면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호교만 인기가 있을 게 아니라 세상에도 좀 인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따 돼야 시간이죠. 보자. 이 공원적이라는 게 참, 이게 원만 부족한 거예요. 공에 치우치지도 않고, 원에 치우치지도 않고, 공원적이 탁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불교는 주로 원을 중시했고, 유교는 정을 중시했어요. 중이라고 그래요. 중정이라고 해요. 중. 예? 그런데 앞으로는 원중불이라. 원이면서 중이고 공이야. 세 가지가 같이 해야 한단 말이에요. 원중불이. 그러면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너무 치우칠 것 같아요. 나도 너무 저기 떴는데
그래도 난 죽으라고 논문만 안 떴어. 그래도 그거 하다 보면 논문 막, 1년에 뭐 5편씩 뜨려면요, 원불교를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나 3편만 뜰래도 죽겠어요. 막, 안 돼요. 2편 뜨면 겨우 쓰고 막 그래. 응? 처음에는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떴어.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게 안 되겠다 했더니 이렇게 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내 정년퇴임하고도 이렇게 봐서 그 강의를 했죠. 그때 논문만 떴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도 이렇게, 예? 논문에 치우치지 말고, 여기 좀, 오늘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 모르겠는데. 옛날에 나와 잘 나와. 지금 10년 전인가? 10년 전. 옛날에 열심히 나왔었어요. 미국, 일본 가기 전에 잘 나왔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이 나오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다음에 견성에 있어서는, 그럼요. 견성에 있어서는, 이제 요 정도만 이제 양상, 마음, 이 정도만 공부해도 이제 엄청 수준이 확 높아진 거예요. 뭐, 경계 끌리고 안 끌리는데 수준이 딱 높아진 거예요. 있으면 유무초월한 자리를 관하고, 경계를 만나도 거기 탁 통하지 않아요. 통하지 않는데 마음이 뚜렷하고 밝아서, 이 일을 해도 끌리지 않고, 저 일에도 끌리지 않고, 10가지 일을 줘도 그냥 뚜렷해서 그걸 다 처리할 수 있고, 한쪽에 마음이 치우치지도 않고, 공정무사하단 말이에요. 공원정이 딱 드러나면 참, 새로운 미래 시대에 참다운 인격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갖고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만 갖고 안 된다. 뭐냐. 도노 공적이라 이론의 진리를 깨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치냐. 이론의 진리가 철저하여 언어의 도가 끊어지고 심행차가 없는 자리라는 것이 공효. 그냥 언어의 도가 말로써 헤아리지 않는 그 자리를 그래 알아버린다. 언어의 도가 끊어지고 심행체가 멸하다. 심행체가 멸한다는 모든 생각이 이 자취가 끊어져 버린단 말이죠. 심행체가 멸한 것이 공효. 이게 금강경이 나오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나와버린다. 일원상이라는 것은 언어 도단인 것이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다. 일원은 언어 도단이요. 딱 나와버려요. 금강경 마지막에 일원은 언어 도단. 일원상은 언어 도단은 자리다. 이 자리를 깨쳐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했냐 하면, 의두연마를 해야 돼. 의두연마. 의두라는 것은, 이게 하루에 마음이 조용할 때 한번 언어의 도가 끊어지고 심행체가 멸한 자리가 그 무엇인가 이렇게 다 관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잘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해보고, 내일도 해보고, 오늘도 해보고, 내일도 해보고, 10년, 20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혀가는 거예요. 언어의 도가 끊어지고 심행체가 멸한 자리가 그 무엇인가.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은 자리가 그 무엇인가. 변상국내 성립청 무무영무무 비유역기비라. 이 자리를 이 견성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이거죠. 견성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덕선이는 의디연말 한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아침에 여기 터날 때 한번 해보죠. 평소에는 안 하죠. 응? 평소에는 그냥 일정 있어도 뭐 AI만 연구하잖아요. AI만 하지 않고 또 뭐 원학습도 하나? 원학습도 하고 태극권도 좀 하고. 그러지 말고 이 언어의 도가 끊어 심행체가 멸한 자리를 하는 이 의디연말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이거는 모든 걸 초월해서 그냥 다 관을, 수학 문제를 하나 풀려도 막 관을 해야 돼. 막 관하잖아. 근데 그거는 수학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전체를, 우주 전체를 관하는 거기 때문에 영감이 커지는 거예요. 영감. 영지가 발라요. 공정 영지가 이렇게 다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공정 영지라는 건 뭐냐면, 아무리 어려운 일을 갖다 딱 놔도 공정 영지를 딱 비치면 영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는 이렇게 가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게 언어의 도가 끊어지 심행체가 멸한 자리 그거는 좀 알 듯 해요. 근데 더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전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원불교 대공장을 어떻게 세우나. 이게 더 어려워. 이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내가 젊을 때는 영감이 엄청 있어서 갖고요. 그냥 나한테 맡기면 다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뭐 나한테 회장하라도 안 하고요. 딴 데를 갔다 하니까 어떻게 해볼 데가 없어. 그냥 30년 따라만 다녔더니. 그러다 보니 나이가 먹은 다음에 이게 나한테 맡겨놨으니까
아, 이거를 어떻게 한다냐 하고 이렇게 영감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영감이 안 떠올랐는데 이게 어떡하냐 하고 영감을 떠올랐단 말이죠. 네? 아, 돌아다니면서 영감을 어떻게 떠올랐어요. 그러면 영감이 떠오르면 어디서 팍 나올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영감이 떠올랐는데 한 번은 누구요? 원은혜가 고려대학교에서 무슨 그 총장이 뭐 책을 한 권 줬대요. 그러게. 무슨 책이냐 했더니 우리나라를 일으킨 재벌들을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이병철, 정주영 뭐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그다음에 롯데 뭐 신격호 그다음에 또 뭐 구자경 뭐 있어요. 또 뭐 이게 선경세모 사람 있고 전부 한 10사람을 갖다 딱 인터뷰를 기자들이 한 거를 책자를 냈어요. 고대 총장이 딱 나눠줬대. 나를 보라고 주더라고요. 놨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다가 그래도 이 원불교 공장하려면 그래도 조그만 공장이 아니라 이게 대재벌 어떻게 마음을 떠도 이렇게 됐냐 하고 한번 이병철 글을 읽어봤다니까 내가 읽어봤어. 그랬더니 참 그렇게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됐더라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이병철 씨가 경상도 사는데 자기가 집안이 좀 부자였대요. 부자였는데 여기 나와서 뭐 관리를 하려니까 뭐 일본 사람 밑에서 가서 막 하기 싫더래요. 일본 사람 밑에는 뭐 하기가 싫은데 그래서 막 뭐 장사나 해볼까 해갖고 장사를 했대요. 그래갖고 했는데 술술 잘 벌리더래요. 그래도 일제시대 때도 돈을 잘 버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나게 애국심이 있어. 그렇게 애국심이 있는지 몰랐어. 내가 이걸 통해서 우리 나라를 한번 잘 살려보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갖고 나를 엄청나게 애국심이 있고 참 일본 사람한테 그냥 꼴도 매겼고 했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해갖고 뭐 제일 멋지고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한번 딱 갔더니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발전시킬 것인가. 제가 고민을 했다 이거요. 그러더니 반도체를 만들어보자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반도체를 만들어보자고 생각했다는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1970몇 년도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봤더니 일본은 그때 반도체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더니 미국이 제일 잘하고 이래 시작하는데 일본 사람하고 막 교류를 해봤더니 이거 뭐 우리나라가 뭐 그 사람 그때 우리나라가 저런 거 하려고 생각도 안 했대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막 몇 년간 막 이 삼성전자를 만들어 하다가 끝머리에서 이제 한번 해보자 이랬는데 아무도 기술을 안 준다는 거예요. 아무도 기술을 안 준다는 거예요. 미국은 물론이고 뭐 일본은 아무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가도 막 이렇게 요구하다 보니까 샤프라는 회사에서 기술을 좀 거기는 좀 공개적이래. 좀 가져가라 그러더래요. 그 기술을 좀 가져가다가 딱 했는데 반년 만에 64K바이트 거기다 64K면 얼마예요? 64,000바이트. 요즘 기가로 가잖아요. 그거를 반년 만에 탁 만들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 2년, 3년 걸렸대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런 걸 만들었냐고 막 그러더니 일본 사람들이 한국 잘못하면 큰일 갔는데 이렇게 좀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지들이 별거야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건 했는데 상당한 애국심에서 그걸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 있다 돌아가셨대요. 이렇게 참 애국심이 바탕이 돼서야 이 공장이 그 큰 공장을 세웠나. 그 다음은 안 읽어봤어. 했는데 그분이 애국심이 있다는 걸 내가 처음 알았대요. 엄청 애국심이 있어서 이게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걸 안 한다. 뭔가 도움이 되는 거 한다. 근데 삼성전자 반도체 만들자는 게 우리나라 이거 좀 해야겠다고 하는 건데 뭐 이 자동차나 뭐 이 큰 거는 하는데 어렵다. 왜 그러냐 했더니 석탄은 1톤에 얼마요? 30불이래요. 30불. 30불. 석탄은 1톤에 30불이래요. 그렇죠? 30불. 그런데 철강은 1톤에 300불이래요. 300불. 그런데 반도체는 1톤에 4억 불이라나.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했다는데 그게 지금 세계 1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됐구나.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 원불교 공장 난 조그만 거 어떻게 한다 이게 세우려고 그렇게 했더니 그걸 읽어보니까 이거 삼성도 처음에 별 것도 없었어. 반도체 조그만 관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됐다.
야, 나도 이왕이면 삼단같이 큰 걸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 이게 마음이야 크게 먹는 거 누가 말하고 하냐. 그러고 그걸 보고 나니까 이렇게 술을 하게 됐어요.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엄청 이 마음이 커져갖고 나도 이왕이면 삼단같이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고 있었다니까. 그랬더니 내 정규영은 안 읽어봤어. 정규영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 책을 우리 대사위원들이 다 읽혀야겠다. 내 혼자 이거 삼성하면 되게, 박세훈이 맨날 코웨이 정수기 해갖고 어디 되겠어. 그러지 말고, 이병철이 도대체 뭘 읽고 이렇게 됐나. 그런 거 좀 읽어요. 읽고 좀, 어디, 강창환 씨는 뭐, SOL이잖아. 아니, 좀 스케일을 크게 해갖고, 정신이 없고, 좀 책 좀 읽고 해갖고, 좀 크게 되지. 아마 코웨이만 하면 되겠다. 그 크긴, 코웨이보다는 SOL 크지, 좀. 그래서, 나 이제 앞으로 이제 틈나면 이제 다 읽을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롯데까지 읽고, 이 대한항공까지 읽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알았어. 일단 마음을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 책을, 한, 10,000원도 안 될 것 같아요. 고대에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한 권씩 사서 읽고, 그래야 공감대가 돼서, 어디에요? 우리 국문학과도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아니, 국문학과가 되려면요, 나도 해밍웨이 같이 하면 기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절대 안 해. 죽어도 안 해. 그래. 되지도 안 해. 문학과가 사업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해밍웨이나 톨스토이나 이 정도로 가야지. 그냥,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소설을 쓰든지 평론가가 되든지 한번 해야지. 여기 오면 분명히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왔으니까 나하고 해갖고 이왕이면 큰 걸로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 강창환 씨 그다음 정년 퇴임하면 뭐 할 거예요? 뭐 하냐 말고 그 책부터 읽으셔. 우선 스케일부터 커야죠. 근데 우리가 그거 한다는 게 아니라 스케일부터 크고 보자. 근데 그분은 참 젊을 때 갖고 무슨 천부적 재질이 있었는가 봐. 하는 것마다 자기는 돈이 너무 많아서 이거 어디다 써야 할지를 모르겠더니, 나 참나. 낸 중에는 이제 제일장 뭘 했더니요. 낸 돈이 생각없고, 이걸 어디다 써야 될지 이거 알겠더려.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요. 나는 이렇게 한다네. 3분의 1을 딱 나눈다는 거예요. 3분의 1은 자기가 쓴다는 거예요. 3분의 1은 공익사업에 쓴다는 거예요. 공익사업. 3분의 1은 자식도 좀 나눠주고, 이렇게 딱 생각하더라니까요. 그래갖고 문화재단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요. 그분이 생각이 자손한테 다 물려주는 게 아니라, 3분의 1은만, 그거 자식이 좀, 자기가 또, 자기 쓰고 싶은데 좀 써야겠대요. 3분의 1은 공익재단 딱 쓰겠다는. 공익심이 크더라니까요. 그래서 그거 읽어봐야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읽어보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강창환 씨 그렇게 이따 봐요. 박사원도 빨리 읽고 코웨이에서 벗어나야지. 너무 그래 마음만 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이게 영감이라는 게 있어. 저게 영감이 별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생각이 나요. 제가 그래도 너무 시간이 지났는데, 뭐냐면, 과거에서 박사학위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논문을 써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혀 박사학위, 석사학위는 그냥 대충 했어요. 근데, 박사학위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무리 이렇게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이제, 삼동원 들어가 수양하면은 영감이 받아서 팍팍 튀어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삼동원에 가서 수양을 열흘간 하고 왔다니까? 영지가 팍 갈거같고요. 뭐가 보일 줄 알았대요. 아무 생각도, 옛날 생각도 하나도 안, 더 안 나. 이거 어떻게 된 게 삼동원 갔다 왔는데, 깜깜해진 거, 아무 생각, 이걸 해도 아닌 것 같고, 저거 해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비비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게, 삼동원 갔다 오면 영지가 밝을 줄 알았더니,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 좀 할 일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할 일 없다. 심심한데 더덕아니나 가보자, 그런 거요.
도서관 들어갔어요. 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니까. 여기 뭐 이거 뚫으면 이 책보다, 뭐 이상한 책이 나 뒤집었어. 그랬더니 뭐 읽어봤어. 재밌네. 그랬더니 뭐 이런 것도 있네 하고 그냥 하나 카피해 놓고. 이렇게 하다가 또,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읽어보고. 이것도 재밌네 하고 카피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슬슬 맨날 도서관 가서 이 책 보고 저책 보고 논문도 보고 뭐 보고 막 백과사전도 찾아보고 막 과학백과라는 게 있어요. 되게 재밌어. 과학백과라는 게 있어요.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논문이라는 거는 지 혼자 의두연마 막 의두연마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쓰는 걸 보는 것이다. 이 생각이 난 거예요. 딴 사람은 어떻게 쓰는 걸 보는 것이다 해갖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썼나 논문을 찾아봤더니 거기다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동안은 뭘 자꾸 연구하려고 막 했어. 근데 그거를 다 없애버렸어. 없애고 나니까 답답하니까 도서관 가서 보니까 거기 논문집이 있어. 그래서 그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해갖고 논문을 찾아서 읽기 시작하니까 딱 밝아지더라니까. 그래갖고 이 밝아진다는 거는 무무형 비비역비비로 들어가야 돼.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그것도 아니고 들어갔다가 보면 그럼 할 일이 없어. 배고프면 밥이나 먹어야지. 졸리면 잠이나 자야지. 할 일 없이 뭐 이것도 안 되니까 그냥 도서관이나 가봐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니까 10년간 가도 맨날 뭐 한다고 했는데 10년 가도 우리 권당은이는 못 썼잖아요. 이 쉬운 길이 있다니까. 여기 덮방에 나왔으면 내가 그거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형제도 나오면 내가 그 비결을 가르쳐 주려고 했더니 무무형 비비역비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다 잊어먹어야 돼. 다 잊어먹어야 돼. 이게 선방하다 다 잊어먹어야 돼. 잊어먹고 됐다 보면 딱 밝아진다 이거예요. 이거 가면 지금 집에 가면 더 잘 떠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도노공적이잖아요. 그 자리를 깨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여기까지만 해요. 너무 많이. 어떻게? 왜 안 돼요? 지량무변이라 아는 것이 그냥 한도 없이 여진나요. 대소유무와 시비에 걸림이 없이 다 알아버린다. 지량무변이란 말이에요. 아는 것이 없이 다 밝아진다. 요게 그 순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아는 것이 적실해요. 중에 딱 맞는, 그때 딱 맞아요. 시중이라 그래요, 시중. 아는 게 딱 적실해요. 인과의 진리가 딱 정확하게 드러난다, 이게. 요게 견성이라 한다, 이거죠. 너무 많이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할래요. 요거는 자꾸 해봐야 돼요. 내가 다음, 태정대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연습하는데, 이거를 원리를 알면, 그래서 내가 뭐를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해. 논문 못 쓰는 사람 쓰게 하는 건데, 그 재준이 있어. 그 재준이 있어. 이 세상에 제일 우둔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인범이에요, 인범이. 엄청나게 우둔해요. 아무것도 몰라. 이거 시키면 엉뚱한 일이에요. 좋으신데, 저기 가서 잡초 뽑으라겠어요. 꽃나무 다 뽑아버렸어요. 한박꽃 무슨 꽃 다 뽑아버렸어요. 잡초하고 이거 뭐 이상한 거 있다고 잡초하고 꽃을 구별 못하는 사람이 인범이에요. 저런데 지금 박사까지 너무 쓴다고 지금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난리요. 지금 신났어요. 아이고 그냥 잡초하고 꽃을 구별 못하는 지금 멍청이가요. 그냥 요새 논문 쓴다고 신났어요 지금 막. 네, 발표한다고. 사실이 아니에요. 맞죠? 이거 딱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논문 쓰는 건 얘가 오면요. 내가 그 얘기를 좀 영탄대학생한테 한번 했다니까. 논문 내가 좀 잘 쓴다 했더니 걔가 뭐 교수님한테 읽었대요. 교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내가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막 가서 교수님한테 그랬대요. 그게 아니라 논문은 그렇게 쓰는 법이 있으니까 내가 좀 가르쳐준다 했더니 교수님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다 가르쳐준다니까 내 말만 들으라고 했다고. 그런 일을 안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게 참나 이거 어떡하냐 할 수 없다 이제 앞으로는 조심해야겠다 했는데 근데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형진이를 보니까 또 말이 나왔네. 형님 여기는 그렇게 읽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요. 이상이.